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트를 연출한 강동인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화 역의 유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볼 수 있어서, 뵐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전주 아닌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못된 엄마 역할 맡은 김현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저도 덕분에 참 잘 봤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신자 최소희 역할을 맡은 이명주입니다. 요즘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티켓팅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셨을지가 궁금했는데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변이 심한 이야기라고도 보이는데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떤 부분부터였을까요? 일단 가장 최초의 아이디어는 뭔가 살인자 혹은 범죄자의 장기를 누군가가 기증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거를 그 한 줄을 가지고 단편 시나리오 작업 먼저 했었어요. 그거를 다 쓰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켜서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고 시작점은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받아보실 때 배우님들이 각각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인상 받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역할 말씀해 주시면서 나쁜 엄마라든가 배신자라든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분께서 이제 시나리오 받으시고 맡으신 역할에 대한 첫인상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수혁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글을 읽고 태화라는 인물을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태화의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제의를 받고 나서 감독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단편도 보고 했는데 뭔가 같이 작업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미팅을 했었고 미팅 자리에서 좀 뭐랄까요 저랑 보고 자란 영화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지점, 좋아하는 지점들을 좀 많이 서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많이 기대됐었고 이렇게 영화를 또 세상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 전 작품을 너무 재밌게 본 관객이기도 했었고 근데 처음에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냥 동료로서 한번 읽어달라는 부탁으로 읽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미지랑 제가.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 역할을 제안해 주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코멘트 해주는 목표? 그 정도로 읽었었는데 감독님께서 저 역할을 같이 하는 거 어떠냐고 갑자기 하셔가지고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좋은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본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역할이. 그래서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간직스럽지만 좀 약간 착한 쪽에 많이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엄마를 어떻게 보험금 때문에 게다가 딸까지 버리고 뭐 이 여자의 삶도 척박하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감독님한테 약간 타협을 하는 게 대사 중에 그 이제 우리 수혁 씨한테 제가 막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그 보험금을 딸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혁 씨가 이렇게 말을 끊거든요. 아마 그 대사는 제가 제발 좀 그 대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도저히 너무나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재밌게 했는데 제 눈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근데 너무나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독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리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 처음 받고 소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리딩 했을 때 느껴졌던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본능적인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 청소년이기도 하고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없이 배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먼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기하면서 되게 재밌겠다. 그냥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시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주신 배우님들이 연기한 역할들이 이를테면 마냥 착하기만 한 역할도 없고 마냥 나쁘기만 한 역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한 경우에도 그 맥락을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들로 가득한 드라마를 연출을 할 때 굉장히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저는 이렇게 선악이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인물을 보면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데 뭔가 어떤 영화나 어떤 극 중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시나리오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인물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애초에 그런 토대가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인물들한테도 다 그런 것이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인물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그때마다 액션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액션이 아니라 말로 부딪힐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뭔가 강한 액션 씬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그런 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총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수혁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사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중에는 이 총기 사용과 관련한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화 역할 준비하시면서의 과정에 대해서 들려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통역해 주시는 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천천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로서 캐릭터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캐릭터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요,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직업을 잘 표현해냈을 때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도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말 선수분들께서 보시면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태화가 이런 선수로서의 모습을 잘 표현될 수 있게 또 결국에는 총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어떤 스토리 안에서의 힘도 태화의 직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표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저희 영화 규모나 아니면 또 준비하는 시간 특성상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배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주 배우님부터 답변들을 까는데요. 영화 찍으시면서 혹은 오늘 영화 보시면서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제가 찍으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한테 마지막인데 처음에 이제 소리가 미지를 낚으려고 맞닥뜨려서 결국엔 미지가 이렇게 목에 칼을 긁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촬영 전에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미지한테는 그나마 그 현장에 최측근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던 사람이니까 쉽게 거기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마저 눈앞에서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쌓였던 면도칼을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 상황이 제가 미지가 조금 많이 불쌍해가지고 좀 인상에 깊게 남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거 참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태화 씨가 저를 위협하고 난 다음에 혼자 차 안에 들어가서 울음과 한숨과 그거를 삼키는 그 장면이 저 되게 좋았어요. 네, 그거 좋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참 허무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해결을 하고 그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분히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그게 참 좋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딸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미안하다 그 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윤경 배우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신이 저는 참 좋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하은경 배우님께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마지막에 이제 태화랑 이제 천영주 역이 이제 부딪히는 그 장면이 사실 정말 어려운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선배님이 그 장면을 얼마나 소화하시기 어려우실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극적인 감정이나 대사를 또 관객을 납득시킬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시간도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치를 연기해 주신 것 같아서 관객으로서 너무 감명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수혁 배우님 저도 이제 일반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많이 봐왔지만 스크린에서 이렇게 뭔가 되게 차갑고 그 메마른 듯한 사람의 얼굴을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그냥 멋있는 잘생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배우로서도 정말 멋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잘 묻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혁 배우님께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씬 선배님과 같이 한 씬을 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시간이 부족하다, 여건이 어떻다 이런 거를 핑계로 댈 수 있습니다만 그날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또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건 그냥 제가 부족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선배님 연기를 보면서 너무 느꼈고요. 저도 더 좋은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또 미지랑 붙는 모든 씬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또 날것의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씬에 붙을 때마다 너무 많이 놀랐어서 모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로스트라는 영화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면 서로 다들 밀쳐내는 것 같으면서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굉장히 묘한 에너지 작용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배우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화목하게 예, 영화 내용과 정말 무관하게 서로 굉장히 어떤 리스펙이 가득한 현장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객석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마이크가 갈 거고요. 일단 감독님께서 먼저 한번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결혼식 다녀와가지고 정장을 입고 왔어요. 네, 저는 이제 이수영 배우님이랑 하영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해가지고 또 많이 힘들었는데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기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수혁 배우님도 그렇고 특히나 하영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경아의 딸로 오셨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로 이제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야 되고 또 뭐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또 찾아주셨는데 혹시 경아의 딸에서 이제 연기를 했을 때랑 이제 오늘 로스트 연기를 했을 때랑 좀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질문 드렸던 거예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둘의 비교 전에 뭐였죠? 찍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영화 두 가지의 차이와 우리 영화에서는 감정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맞아 그걸 제가 앞에를 살짝 까먹어서 맞아요 감정 그리고 지인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정을 하자면 맞아요 감정이 조금 어렵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그 당시 제가 찍을 때보다 10살이 어린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했어서 사실은 제가 선택해야 할 것 같지 않은 선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눈에는 너무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부모님이랑 계속 이제 톤 조절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표현을 해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줄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태화에게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또 티를 내서는 안 되고 이런 지점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 그런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경아의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표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친구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느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GV라는 게 사실 영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랑은 또 다른 게요. 보시자마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좀 쑥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영화제까지 와서 봐주시는 분들은 저희만큼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 믿고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일단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사실 촬영차가 몇 번
총 한 20회차 정도 한 달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순서나 촬영 순서나 뭐 호흡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좀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요. 그럴 때 믿을 거는 사실 감독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글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있으시고 또 그림을 가장 크게 그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감정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될 땐 감독님과 많이 의논을 했었고 또 기존의 감독님들과 다르게 또 제 나이 또래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영화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예시를 들었을 때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해서 그런 감정선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감독님께 많이 의지를 했던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감독님께도 질문드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억눌러야 하는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님들과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두 캐릭터가 모두 되게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뭔가 쉽게 말해서 뭔가 침대, 그러니까 되게 겉은 가시가 막 돋쳐 있는데 사실 막상 안에 까보면은 되게 여린 이제 마음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인물이 마지막에 거의 비슷한 시퀀스에서 이제 눈물을 보이잖아요. 그게 저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솔직한 감정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닫기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넓게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좀 눌렀어야 됐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어떤 뭐 액션 시퀀스들에서는 감정이 조금씩 튀어나오긴 하지만 결코 그게 완전히 발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발산을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는 계속 뭔가 자기 자신한테 계속 솔직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처음에 디자인을 했었고, 근데 사실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씬들이 되게 뒤죽박죽으로 이제 스케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죠. 뭐 티는 안 냈지만 근데 그때도 저는 두 배우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뭐 모든 배우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제가 헷갈릴 때 조금 저보다 오히려 더 넓게 근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냐 혹은 너무 조금 좀 약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고 뭐 저도 아는 척했죠. 그쵸 했는데 사실 몰랐었고 그치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처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제 배우분들께 시나리오를 건네는 단계에서는 사실 감독님이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영화 촬영 진행되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배우분들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수혁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만 보고 죄송스러워서. 네, 여기 앞에 안경 쓰신 분. 네. 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태화가 지호 안에서 무신경하게 비비탄 총을 바닥에 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총알을 컬러감 있게 표현을 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준비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비탄 색깔 하나하나에 담긴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컬러들과 조명들로 좀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이야기 자체가 어쨌든 허구의 이야기처럼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이제 컬러나 조명이나 그런 것들이어서 그런 뭐 소품이라든지 전체적인 미술을 디자인할 때 조금 컬러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붙이면 그때 씬에서 가장 큰 저희 둘의 고민은 그 촬영장이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신냐 벗냐를 가지고 저는 쉬겠다. 그때 안 벗는다고 하셔가지고 뭐 이 양말 신는 거 가지고 관객분들이 감정의 흐름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 감독님은 이제 집에서 양말을 신고 있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로스트 다시 보게 되면 양말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저희가 웬만하면 의견이 맞았는데 그때 조금 길게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하윤경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저기 피켓 들어 시켜줘 하윤경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궁금해서 명예 이정표. 네,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하윤경 배우님이 햄버거 씹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세로토닌 그거를 의도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진짜로 음식을 30번 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진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거는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 막 그 본인이 보신 게 맞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 되는 걸로. 네네네. 어쨌든 거기서 뭔가 30번을 씹으시나요 평소에? 저는 그렇게까지 안 씹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영화 오늘 이제 처음 선보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주신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오늘의 감상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3년 전에도 전주를 왔었어요. 단편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여가지고 이 극장에 이제 한 감독들 10명밖에 없이 해서 이제 상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와서 관객분들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뭐 스케줄 때문에 잠깐 조율이 안 돼서 오신 배우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기 그 종석역의 전은종 배우님 와 계셔서 너무 잘하시는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희 인물 조감독의 또 동민이라는 친구도 와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스태프과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주영화제를 제가 처음에 데뷔했던 제품을 가지고 왔었고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직접 와주셔서 영화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너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같이 관객분들이랑 처음 영화를 같이 보곤 하는데요. 오늘도 관객석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항상 아쉽고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그에 반해 또 관객분들은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에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피켓이랑 막 다 들어주시고 정말 큰 응원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과 같이 작업해서 전 너무 기쁘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이 영화가 잘 또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한 2년 안에는 여자 주인공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런 영화제에서 GV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떨리고 과연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1차원적으로 봤던 영화에 관객분들 얘기 듣고 선배님들 얘기 들으니까 더 풍성해지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전 영화를 지금 다시 보는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올라가시는 길에 조심히 올라가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